안구 진료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강좌를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눈 쪽의 질환이에요. 녹내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눈 쪽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염증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백내장이, 녹내장이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내장 질환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백내장, 녹내장. 오늘은 그 중에서 녹내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안구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바깥쪽에 요 흰자위들 있죠. 그리고 앞쪽에 요 각막, 결막이라고 하는 안구 형태를 유지해주는 구조물이 있고, 그 안쪽에는 렌즈가 있어요.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고요. 그 앞에는 조리개 역할을 하고 있는 홍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정체에는 근육이 자그마한 것들이 달려 있어서 이런 게 좀 굵어지고 얇아지고 하는 것들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 안쪽엔 유리체라고 해서 물 같은 게 젤 같은 게 이렇게 좀 가득 차 있고, 그 뒤쪽에는 이제 시신경들이랑 혈관들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녹내장이란 거는 안 방수의 문제라고 하는데, 방수란 게 뭐냐면은 요 홍채랑 렌즈 사이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일로 들어가요. 이 방수가 하는 역할이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요쪽 각막이랑 수정체랑 요런 데 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처리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액체예요. 근데 이 액체들이 뭔가 요런 구멍 같은 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이 물이 막 여기 점점 쌓이겠죠. 그리고 안압이 막 높아질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녹내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이 방수의 흐름이 좀 정체가 되면서 생기는 거고, 이렇게 눌리면서 안압이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질환이 진행이 되고요. 주로는 이제 보면은 동공이 확대가 돼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비교해 보면 이쪽이 확연히 더 크죠. 그렇죠. 그리고 안쪽을 보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안압이 많이 올라가면서 뭐 충혈되시는 분들도 있고, 눈을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의 증상들이고요. 검사는 안저 검사라는 걸 해요. 이제 이 안쪽을 거울 같은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 황반이 있고 혈관들이 보이고 시신경들이 보이고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꽉 눌리면서 위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은 잘 안 보이죠. 그죠?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면 이제 뭔가 시신경이 위축되고 있네, 녹내장인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특징은 시야가 점점 좁아져요. 시신경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점점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요. 만약에 많이 진행되면 실명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실명이 되고 나면 요 눈의 신경들은 회복이 안 되는 신경들이에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계속 실명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녹내장들이 있는데, 일단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 방수 흐름이 어디서 막히진 않았는데 뭔가 조직의 이상 때문에 점점 안압이 올라가고 하는 증상이고요. 서서히 진행되고 처음엔 잘 몰라요. 모르고 점점 뭐 시야가 좁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노화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실명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제 정상화한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시신경이 계속 손상되는 그런 녹내장이고요.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방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 우각이라는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방수가 점점 쌓이면서 생기는 거고요. 급성으로 생기고 좀 미식거리고 구토가 생기고 눈이 빠개질 듯이 아프고, 그리고 두통이 있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꽉 막혀버리면은, 이거 뚫어주지 않으면은 금방 실명까지 가기 때문에 응급적인 처치가 좀 필요합니다. 속발성 녹내장은요,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눈의 외상이라든지 뭐 염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뭐 오래된 백내장이라든지 당뇨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기에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녹내장이 생기는 걸 속발성 녹내장이라고, 이런 건 원인 질환을 같이 치료하면서 이제 녹내장 안압을 좀 떨어뜨리고 하는 치료들이 필요하고요. 발달 녹내장은 요거는 애기들 얘기인데, 우각에 발육이 좀 안 돼가지고 이런 방수가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생아의 눈이 좀 지나치게 한쪽이 좀 크다든지, 아니면은 검은 동자가 좀 막지 않다든지 눈물을 계속 흘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일단은 안압을 측정을 하고요. 안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있진 않은지, 그리고 검안경으로 아까 눈 안쪽 보는 사진 있죠?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 시신경이 위축되진 않았는지 그거 검사를 하면 되고요. 치료는 일단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약 같은 걸 처방해주죠. 안과 가면은. 그리고 만약에 급성적인 상황이라면은, 이게
요 통로 말고 다른 통로로 갈 수 있도록 결막을 좀 찢어가지고요 구멍을 내놔요. 그럼 다른 데로 좀 빠져나가면서 안압이 좀 떨어지겠죠. 급성적인 경우는 빨리 이런 치료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요건 급성적인 상황이 아니라 만성적인 상황이에요. 만성적으로 계속 안 좋아진 분들은 이런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해도요 잘 나아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눈 주변에 혈류순환이 안 되고 뭔가 순환 장애가 생기면 이런 게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침 같은 걸 놓기도 하고 또는 홍화랑 녹용성분의 약침을 놓기도 하면은 순환이 좋아지면서 이런 게 같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안포 자락술이라는 걸 해요. 결막 부위에 이렇게 살짝 따가지고요. 피를 내면 이쪽이 혈액순환이 한번 확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한약을 쓰기도 합니다.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분들은 안압 떨어뜨리는 안약이나 이런 걸 쓰시기도 하지만 그런 거 해도 점점 진행되고 똑같이 증상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한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신체 내부에 뭔가 균형이 틀어지고 하면 이런 게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한약으로 그런 균형들을 좀 맞춰주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한다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체질적으로 약간 태음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태음인들은요, 병이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병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 쪽도 뭔가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태음인에 맞는 이런 체질적인 섭생을 하기도 하고 한약을 쓰기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면 조금 더 빨리 나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녹내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일단 백내장은 심해지면 수술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녹내장은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별달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약으로 치료하고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어깨동무한의원이요. 네, 어깨동 모시면 잘 치료해 드릴 거고요. 오시료도 잘 받으시고 이런